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미TV의 김창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리순 따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순과 따렌. 자, 이게요. 자, 표기법에서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려순과 대련.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기법은, 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리순과 따렌이라는, 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아무튼 시험 문제에서는, 자, 요거, 리순 따렌. 그러면, 자, 지금 리순과 따렌이라 불려지는 요 동네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보이시나요? 자, 지도가 좀 클로즈업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요. 자, 이게 어떤 지도냐면 청일전쟁 지도입니다. 그럼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자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보면은 여기에 자 여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여순 요 동네가 바로 리순이고요. 자, 그다음에 대련, 이 대련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이제 다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기법에서는 이제 리순과 다렌이라는 자 이런 표현을 쓴다. 자, 일단 위치는 그러면 무슨 반도 쪽입니까? 랴오동 반도. 지금 보이는 요게 랴오동 반도입니다. 그래서 랴오동 반도의 자 어디 자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가 리순과 따렌이라는 거, 자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 리순과 따렌이 자 시험 문제 어떤 게 이제 출제가 되냐면요. 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청일전쟁, 자, 그 다음에 뭐 쭉 러일전쟁 나와 있는데, 일단, 핑퐁이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 핑퐁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청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청일전쟁은, 자, 1894년에서, 1895년. 1895년. 자, 이렇게 이제, 이어졌던 전쟁이 청일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 청일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한다? 일본이 승리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러일전쟁에서 미국이 중재했잖아요. 근데 청일전쟁도 미국이 중재해요. 그러니까, 러일전쟁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이, 일로, 둘이 그만 싸워. 자,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도시 포츠모스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을 포츠모스로 불러 모아서, 네, 둘이 빨리 화해해. 라고 이제, 중재했었던 요게, 자, 포츠모스 조약이고, 그 청일전쟁에서도 미국이 중재했는데 미국으로 불러 모은 건 아니에요. 야 니네 둘이 싸우지 마. 둘이 저쪽 가서 화해하고 와. 둘이 어디 가서? 시모노세키에 가서 이제 결국 화해를 한 겁니다. 아무튼 미국의 중재가 있었다. 요점 확인하시고, 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일본은 랴오동 반도. 자, 이거 왜요? 어디를 또 차지했었냐면 타이완도 차지하거든요. 자, 타이완 및 자 펑호제도. 이 펑호제도는 타이완의 왼쪽에 있는 그 작은 섬들이거든요. 자, 거기까지. 그래서 타이완과 펑호제도와 자 그리고 자 보이는 것처럼 무슨 반도까지? 랴오동 반도까지. 이렇게 이제 영토를 자 빼앗았는데 누가? 일본이 무슨 전쟁으로? 청일 전쟁으로. 근데 이 중에 이 랴오동 반도에 대해서 자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 압력을 줬던 게 어떤 거냐? 삼국 간섭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삼국 간섭에서 삼국은 자 누구냐면 독일,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가면 자 독일과 프랑스와 자 러시아 머리 글자로 얘기할까요? 그러면 또 머리 글자로 독 풀어 이럽시다. 자 독을 풀었어. 그러니까 일본한테 뱉어라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이제 그 삼국 간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안 되겠다. 그 결국은 이제 랴오동 반도를 반환을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한국사에서는 자, 이 삼국 간섭 이후에 명성황후 민비가 자, 급격하게 러시아에 달라붙죠. 그 결국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킹 받는 거죠. 왜냐면은 러시아 띠됐기 때문에 자, 랴오동 반도를 빼앗겼는데, 자, 반환했는데, 그 러시아 띠떼끼하고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게 누굽니까? 명성황후 민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만회하겠다랍시고 결국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자행하게 되죠. 아무튼요, 그건 한국사고요. 그럼 이제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 과목에서는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삼국 간섭을 자 지금 독일, 프랑스, 러시아라고 그랬는데 이걸 주도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자 주도했고, 이 대가로 러시아는 리순과 따른에 대한 조차권, 요거를 이제 획득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리순과 따른이 어떻게 핑퐁이 되는지 이 과정을 보는 건데, 삼국 간섭의 대가로 러시아에게 고맙다, 랴오동 반도를 반환시켜줘서 고맙다라고 청나라로부터 넘겨받은 이 도시가 바로 리순 따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빼앗겼다가 그 건물을 다시 어떻게 반환받았는데, 반환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1층 자, 상가 2개를 이제 무료로 준 게 된 거죠. 자, 아무튼 리순과 따렌을 러시아가 쫓아있고, 또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을 얻어가게 되는데, 이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일본의 어떤 철도 건설에 대한 어떤 그 과정, 요걸 설명한 영상이 또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자, 리순 따렌 다시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었던 내용을 본다라면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리아오동반도 삼국 간섭 그 대가로 러시아가 리순과 따렌을 뭐했다? 조차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갑시다. 이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을 자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10년 뒤에 러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이잖아요. 1914년인데 여기에서 딱 10년을 빼면 1904년 러일 전쟁. 거기서 다시 딱 10년을 빼면 1894년 청일전쟁. 거기에서 다시 딱 10년을 빼면 1884년 청푸전쟁. 그러니까 1884년에서부터 청푸전쟁, 다시 10년 뒤에 청일전쟁, 다시 10년 뒤에 러일전쟁, 다시 10년 뒤에 1차 대전. 그래서 딱 10년 단위의 고비로 전쟁이 있었네요. 주요 전쟁이. 아무튼 그러면 청일전쟁 끝나고 딱 10년 뒤에 러일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일전쟁의 연도는 자 언제입니까? 1904년에서부터 자 1905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러일전쟁의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자 미국이 중재합니다. 자 미국이 어디에? 포츠모스라는 자 이러한 도시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이 포츠모스가요 영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도시도 있는데 영국에 있는 도시 이름은 기억하지 마시고 자 포츠모스는 자 미국에 있다. 아 그러면은 미국이 중재했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끌어낼 수 있겠죠. 아무튼 포츠모스죠. 자 여기에서 일본이요 러시아로부터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그 다음에 남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 이거를 뭐였다고요? 양도받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양도받았다. 요게 이제 자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은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의 대가로 누가 가져갔었던 건데 러시아가 가져갔었던 건데 그거를 10년 뒤에 러시아가 다시금 일본에게 뭐했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포츠모스 조약, 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포츠모스 조약. 아무튼 여기까지는 뭐 핑퐁 관계 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순 따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요. 지금 보면 여기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베이징 조약 앞에서 보면 아편 전쟁 때도 베이징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아편 전쟁이 마무리될 때 이걸 중재해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자, 2차 아편 전쟁. 자, 러시아가 중재해줬는데 여기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베이징 조약이었었고 이걸 근거로 자, 러시아는 연해주를 자, 획득을 했었던 거죠. 자, 이러한 베이징 조약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이 베이징 조약 이건 1860년입니다. 그러면 1860년에 이 베이징 조약 말고 베이징 조약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1905년도입니다. 그러면 1905년도 이건 뭔데요? 요게요. 이 동아시아라는 과목이 막 신설되고 처음에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때는 수업 시간에 자 다뤄야 되는 부분이었고 실제 평가원이나 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 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전에 자 교과서의 어떤 일부 개편들이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 과목에서 뭐 예를 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라든지 자 베트남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쫙 빠졌거든요. 그게 빠지면서 기본 어떤 그 내용들도 좀 축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 조약도 더 이상 이제 가리키지 않는 자 이런 주제가 돼버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다가 베이징 조약, 내가 알고 있는 2차 아편 전쟁 그거 다른 내용인데 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자 여기에 자 뭐가 있었냐면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빌딩을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랴오동 단도였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빌딩인데 이거를요 누가 주인이죠? 청나라 겁니다. 자 청나라 건데 자 청나라가 여기에 있는 일본에게 뭐 했습니까? 양도했죠. 양도한 게 일본에게 할량했죠. 할량이란 말은 이제 영토를 뺏긴 겁니다. 자 무슨 전쟁? 청일전쟁.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자 요거를 차지했는데 곧바로 자 무슨 간섭이 벌어집니까? 자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었다. 이를 우리는 무슨 간섭? 예,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삼국 간섭으로 결국은 일본은 리아우동 반도를 뭐였다고요? 반환합니다. 이걸 반환해요. 일본이. 반환했을 때 이 삼국 간섭을 주도했었던 러시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그렇죠. 여기 있는 1층에 상가 요거 하나. 자 여기 1층에 상가 하나. 그러니까 리아우동 반도 전체는 자 청나라에게 반환이 됐고 그걸 반환해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반환에 대한 압력을 넣은 대가로 러시아가 리순, 따렌, 자 이런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럼 리순과 자 따렌이란 동네를 이렇게 차지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에게 양도했죠. 무슨 전쟁으로? 러일 전쟁으로. 그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리순과 따렌에 대한 여기 있는 조차권을 뭐 받았다고요? 양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한량은 영토를 아예 뺏기는 건데 조차라는 건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리순 따렌에 대한 조차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일본에게 양도했다.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건물 주인은 청나라죠. 여전히. 그러니까 청나라를 찾아간 겁니다. 어이 청나라 너 리순과 따렌이라는 동네를 말이야. 여기에 러시아한테 네가 빌려줬었다며. 그런데 말이야. 러시아가 그거를 나한테 다시 넘겼어.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 좀 다시 써볼까? 이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었던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았었던 리순과 따렌에 대한 조차권, 자 이거를 재계약서를 이제 원래 주인은 지금 누구니까? 청나라니까. 이게 이제 그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고 요걸 다른 말로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주 선후 조약이라고 표현하는데 만주 선후 조약 뭐 말 그대로요. 리아오동 반도가 만주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주의 앞선자, 뒤유자, 앞과 뒤에 내용이 달라졌다. 만주 선후 조약이라고도 표현하죠. 어떤 조약을? 베이징 조약을. 그래서 여러분들 자 베이징 조약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거 2차 아편 전쟁에서 베이징 조약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1905년에도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출제 팁. 자, 리순과 따른에 대한 핑퐁 과정. 자, 마무리할까요? 청일 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리아오동 반도. 삼국 간섭. 자, 그 대가로 러시아가 리순과 따른에 대한 조차권 획득. 자, 그런데 러일 전쟁. 포츠모스 조약. 리순과 따른에 대한 조차권 일본에게 양도. 됐습니까? 이게 핑퐁 과정이죠. 이거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이 리순과 따렌을 양도받은 이후에 자 원래 주인이었었던 청나라와 재계약서를 썼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베이징 조약이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출제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 이해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